우리는 이제 CG 기술로 네. 준비를 하려는데 좀 할 수 있을까? 이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일단 이 세 가지를 좀 얘기하고 싶어요. 순서대로는 실력만 좋으면 된다. 그럼 돈 잘 벌 수 있다. 이런 얘기는 많이들 들었다고 볼 수 있죠. 자, 근데 이제 이 다음 얘기는 뭐냐면 우리가 그걸 얘기하려면은 이 CG라는 직종의 특이성을 파악하면은 좀 더 유리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이 CG를 통해서 할 수 있는 다양한 활동 영역도 좀 알면은 더 좋아요. 수익 활동이죠. 수익 네. 활동. 근데 이거를 순서대로 얘기하면은 오해를 살 수가 있어요. 실력부터 쌓으라는 얘기를 하면은 안 좋은데, 그래서 좀 부연 설명이 필요해요. 그래서 이거를 좀 거꾸로 순서를 설명을 해줘야 돼서 먼저 다양한 활동 영역을 좀 아셔야 돼요. 자, 이 다양한 활동 영역을 저희가 이해하기 쉽게 일반적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직업들 있잖아요. 네. 뭐 되게 다양하지만 큰 틀에서 대표적으로 뽑을 수 있는 것들, 뭐 직장도 다니면서 부가적인 수입을 부업으로. 하려면은 뭐 아르바이트 같은 거, 뭐 편의점이라든지 서빙이라든지 그 되게 여러 가지 있잖아요. 몸으로 하는 거 네. 위주로. 이제 그 외에는 약간 좀 뭐랄까 추상적으로 해야 돼요. 재테크. 조금 차이가 있죠. 어떤 뉘앙스인지는 여러분들 좀 이해가 되죠. 뭐 주식이라든지 부동산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있습니다. 물론 이제 밑에도 몸으로 때우는 게 분명히 있긴 한데 그렇게 딴지거실 거 아니죠. 너무 가야죠 이제. 예. 근데 이제 CG 업종에서 요거랑 좀 비슷하게 기본적으로 이제 CG 작업하는 게 우리가 몸으로 하는 일이니까 여기에서는 뭐 모션 그래픽 일도 있고 애니메이터 일도 있고 모델링도 할 수 있고 합성도 되게 많이 있고 할 수 있는 게 되게 많아요. 그렇죠. 그냥 단순히 몸으로만 떼어서 할 수 있는 이 CG 기술 하나로 그 외에 NFT라는 것도 있고 제페토라는 것도 있고 뭐 로블록스라든지 이런 메타버스 관련된 또 CG 관련 사업이 또 되게 막 많아요. 약간 지금은 기존에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CG 기술과는 약간 차원이 다른 느낌으로 그 외로 목록을 짜봤어요. 그리고 사실 이거는 이렇게 나눴지만 이런 CG 업종 쪽을 하면서 일반적으로 하는 것도 우린 또 할 수 있잖아요. 1+1이에요. 할 수 있죠. 거기에 우리는 CG라는 무기를 하나 더 가진 거예요. 조금 더 유리한 겁니다. 자, 그래서 CG라는 우리는 무기를 갖고 있어요. 보통 우리가 이제 회사원이다, 좀 안정적인 직업이다 라고 생각하는 일들이 있잖아요. 뭐 공무원, 대기업, 일반적인 뭐 사무직, 뭐 여러 가지 있겠죠. 그리고 이제 비슷하게 저희는 이제 CG 쪽으로 정리를 했는데 모션이라든지 애니라든지 모델링, 합성 여러 가지를 되게 멀티로 만약에 회사를 다니던 안 다니던 다양하게 막 이렇게 아르바이트든 일을 여러 개를 따서 할 수 있어요. 부업으로 할 수 있죠. 하나 할 때 그리고 금액이 한두 푼이 아니에요. 만약에 뭐 공무원인데 저희가 인천의 어떤 동사무소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저기 전라도 쪽에 동사무소 알바를 좀 하면서 대구 쪽에 또 이렇게 하면서 할 수는 없죠. 네, 그런 안 되죠. 또 대기업 같은 경우도 보통 뭐 영업이라든지 뭐 마케팅이라든지 그런 여러 가지 전문 부서들이 있을 텐데 두세 가지를 마케팅 알바 막 이렇게 하는 경우가 거의 없고 아예 이직을 해서 거의 몰빵을 한다든지 이렇게가 좀 대부분이죠. 대기업에 다니는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도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본인이 이제 기술이라든가 이런 게 따로 없어서 은퇴를 하고 다른 회사에 들어가기가 힘들다. 대기업에 다님에도 불구하고 연봉은 물론 높긴 하지만 그리고 승진하는 거가 한계가 있어요. 근데 그만큼 경쟁이 되게 많이 하니까. 근데 이제 은퇴하고 나서 특별한 기술이나 이런 게 따로 없으니까 중소기업이나 뭐 이런 데 들어가야 되는데 그것도 쉽지 않다. 맞아요. 은퇴를 하거나 뭐 퇴직금 받고 나와서 창업을 하든지 아니면 그런 얘기도 많잖아요. 어떤 뭐 식당을 차리다든지 네, 그렇죠. 치킨집 하든지 잘 되면 좋은데 거의 다 날리는 경우도 있고 그리고 또 이제 뭐 사무직 뭐 어떤 뭐 재무제표나 뭐 엑셀 작업이라든지 뭐 그런 거 있을 거 아니에요. 회계 업무라든지 그런 거 뭐 알바 뛰는 경우는 뭐 거의 없죠. 들어본 적이 없죠. 거의. 없어요. 근데 이 CG 쪽은 그게 참 된다라는 특이성이 있어요. 네. 독립을 해서도 프리랜서로 좀 일할 수 있는 게 또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왕성한 수익 활동을 할 수 있는데 이제 처음에 얘기했던 실력 얘기했죠. 첫 번째 순서를 했던 실력이 사실 밑바탕이 돼야 돼요. 그리고 이런 실력이 높을수록 아까 얘기한 그런 다양한 일들은 더 많이 할 수 있고 더 높은 금액에도 할 수 있고요. 꾸준히 할 수 있어요. 근데 이 실력에는 종류가 있어요. 저희 뇌피셜인데 실력의 종류를 좀 정리를 해봤거든요. 근데 되게 많더라고요. CG 쪽에서는 필요한 실력이 뭐가 있냐, 기본적인 뭐 그런 툴적인 각자 뭐 마야를 쓰든 그런 게 있겠죠. 그쵸. 뭐 툴적인 테크닉도 필요하겠지만 아트웍이라든가 이런 것도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계속 필요한 게 되게 많아요. 그리고 아까 그런 다양한 일을 하려면 전체적인 뭔가 관리할 수 있는 능력도 사실 필요하거든요. 근데 이거는 이제 경력을 좀 쌓으면 얻을 수 있는 거죠. 밑으로는 초년생 같은 경우는 툴적인 테크닉이나 아트웍 이런 게 좀 많이 필요하고 그 밑으로 이제 경력이 쌓이면은 매니지먼트, 인맥, 협상력, 인내력 이런 여러 가지가 되게 묘하게 돼요. 그런 여러 가지 일을 하려고 할수록 이런 실력을 키워야 되는데 이런 거를
이거를 실력을 키우려면은 무작정 아까 그런 일들을 뭐 바로 뛰어들어서 해도 좋지만 이걸 배우려면 회사에서만 뽑아먹을 수 있다고 저는 좀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도 이제 약간 이 부분에 공감을 하는 게 회사에 취업을 하지 않고 그냥 바로 프리랜서를 하게 되면은 본인 혼자 해야 되는 게 굉장히 길어지기 때문에 시스템적인 거라든가 이 안에서 프로들이 하는 것 그런 것들에 대해서 프로의 세계는 어떤지에 대해서 경험을 못 하신 분들이랑 하신 분들이랑은 다릅니다. 회사 적응이 또 힘들죠. 업무적인 시스템, 회의에 대한 그런 관례? 근데 이런 게 꼭 CG 쪽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전반적인 노동에 대한 불만은 다 있는 것 같아요. 여기서 좀 느낌이 싸한데 어떻게 받아들일지 모르겠는데 잘 들어주세요. 좀 중요하거든요. 눈에 보이는 당장 나한테 필요한 부분에 있어서는 꼭 CG 업종이 아니더라도 상쾌하지 않은 부분들이 되게 많아요. 그것 때문에 많이들 회사들 그만두기도 하고 저희도 되게 짜증났죠. 그래도 솔직히 쉽지 않죠, 회사 생활이. 왜냐면은 그 단어를 피해가네. 짜증났냐고 하면은 내 짜증났어요 할 줄 알았는데. 짜증나지는 않았고요. 아 그래요? 나만 짜증났었네요. 아니 힘든데 왜 그러냐면 물론 이제 업무적인 일도 힘들지만 인간 관계도 되게 쉽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회사라고 하는 조직은 나랑 다른 사람들과 일을 하기 때문에 내 생각 같지만 않아요. 그래서 이 회사에서만 이제 배울 수 있는 것들이 근데 또 있어요. 실질적으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돈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계산해서 그것도 뽑아먹으면 좋은데 저 개인적으로는 그런 거에 목숨을 걸려고 한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거에 목숨 걸기에는 해도 내가 더 힘들어지는 경우도 많고 그래서 좀 눈을 돌려서 이 회사에서 좀 그런 걸 대신해 눈에 보이는 돈은 아니지만 그거의 값어치가 되는 거를 뽑아먹을 수 있는 것들을 막 찾았어요. 그랬을 때 많더라고요. 여기는 완전 전문가 집단이고 여기에서 아까 보여드린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더라고요. 완전 이런 것들에 이제 프로들이 있고 시스템이 있고 그리고 훈련도 되고 그만큼 열심히 하지 않으면 이런 거를 뽑아먹기가 힘듭니다, 사실은. 생각나는 게 있어요. 그때 이제 저희 동료가 좀 마감 치고 새벽에 같이 뭔가 치킨 뜯으면서 야식 먹으면서 얘기를 나누면서 되게 너무 힘들고 빡세긴 한데 내가 어디 섬나라 떨어져도 아무데나 떨어져도 내가 굶어 죽지 않을 자신이 있다. 뭐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그 유튜브에 UDT 분들 막 그 유튜브 있거든요. 어떤 UDT 출신 분을 초대해서 인터뷰한 내용인데 그중에 기억에 남는 게 은퇴하고 교사로 일하시는 분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한테 이제 물어봤죠. 어떻게 교사가 될 줄은 몰랐다. 어떻게 이렇게 준비했냐. 그랬더니 UDT 빡센 건 다 알잖아요. 인간의 극한에 몰아넣을 정도로 훈련을 한다고 해요. 워낙 빡세게 하고 사회에 나오니까 웬만한 거는 다 할 수 있다라는 막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밤새 공부하면서 시험을 봤대요. 근데 잠 못 자면서 한 거는 그때 더 했기 때문에 되게 괴로운 훈련 중에 뭐 일주일 동안 안 자는 훈련이 있고 막 그런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제빵 하시는 네. 지금 이제 제빵은 하지만 그 당시에는 이제 그냥 평범한 CG 작업하는 작업자였고 나가서 이제 일을 하다 보니까 제빵업계에서도 그냥 새벽에 일어나서 일을 해도 어렵게 느껴지지 않는다는 거죠. 원래 CG 회사 다닐 때는 그 정도 했는데도 게으르다는 소리 들었어요. 그렇죠. 게으른다는 소리를 듣는 분이셨어요. 여러분 아직 오해하면 안 돼요. 그래서 노예 근성으로 하라는 거냐 이런 결론 그건 아닙니다. 아닙니다. 더 뒤에 할 얘기가 있어요.